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10월 14일 금요일 새벽 4시입니다. 어젯밤에 CPI 발표됐었죠? 8.1%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을 조금 뛰어넘었어요. 8.2% 나왔습니다. 그래도 몇 달 동안 9.1%에서 8.5%, 그 다음 8.3%, 이번에는 8.2%, 계속 조금씩은 떨어지지만 계속 이 인플레이션이 8%를 웃도는 수준에서 지금 내려오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젯밤 9시 반에 선물지수가 아주 그냥 폭락을 하더니 밤 10시 반에 시작을 하면서 나스닥이 3% 가까이 급락으로 장을 시작을 했는데, 아니 지금 새벽에 깨서 보니까 완전히 지금 반전이 됐습니다. 9월 13일에도 CPI 발표했죠. 그때 8.3%. 이번에도 10월 13일이었어요. 같은 13일 날. 그런데 9월 13일 날 CPI 발표한 날, 그날 새벽 5시 마감 때 S&P 500이 4.3% 폭락, 나스닥 5.2%,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무려 6.2%나 폭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반전이 됐습니다. 지금 3% 가까이 상승 중에 있고, 올해 보면 6월 16일 날이 저점이었죠. S&P 500이 3666, 지금 그것도 넘은 상태예요. 3666을 넘어서 3674입니다. 또 나스닥은 1646이었거든요. 6월 16일 날 저점이 지금 1688, 지금 6월 16일에 저점을 지금 다시 올라선 상태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어서 7개월 연속 지금 8%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액 적립식 분할 매수, 이거요 가장 무서운 방법이에요. 주가가 하락할수록 더 많은 수량을 매수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서운 방법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주식 투자 방법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따라하냐 하면 주가가 싸잖아요. 하락하잖아요. 폭락하잖아요. 폭락했어? 더 많이 살 수 있거든요. 매달 월급에서 50만 원, 100만 원, 120만 원 꾸준히 똑같은 금액으로 매수합니다. 주가가 하락했어. 더 많이 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세장에서도 이 하락의 폭이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20몇 %, 30몇 % 막 반토막 이상 났다 그러지만, 월급을 받는 대로 많이 떨어졌어? 그럼 많이 살 수 있네. 주가가 싸니까. 대신 그 도중에 올라오게 되면 또 덜 사게 되죠. 그만큼 비싸졌으니까. 싸질수록, 폭락을 할수록 점점 많은 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어떠한 투자 방법도 따라오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약세장에서도 하락의 폭이 크지 않는 방법이에요. 생각을 해봅시다. 과거에 주가가 폭락했을 때, 1997년, 8년 IMF 때, 2000년 닷컴 버블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또 2001년 미국 쌍둥이 빌딩 9.11 테러 때, 또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서 2년 전 2020년 봄에 코로나 사태 때 이렇게 주가 폭락 때 매수한 사람들, 그때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폭락을 했을 때 보통 보면 그때 그 기간에 보면 보통 7개월에서 한 4년 반, 5년 내에 2배에서 4배의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우리의 목표 뭐라 그랬죠? 5년. 5년에 2배입니다. 그런데 7개월 만에 2배 이상의 수익이 났어요. 최대 5년 60개월이죠. 55개월이면 5개월이 모자르는 5년입니다. 그렇죠? 55개월이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보통 7개월에서 55개월 그 사이에 2배에서 4배의 수익을 올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우리의 목표 5년에 2배가 아니라 7개월에서 5년 사이에 2배에서 4배 수익이에요. 이거는 역사가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 지금 역대급 이 상반기 하락장에서 부지런히 저가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여기 하나 표 보면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하나 나와 있길래 이거 아주 재미있습니다. 위험이 위에 빨간 거죠? 최고조인 시점. 주가가 작년 말 올 초 최고였잖아요. 심리 상태. 나는 주식 천재야 하고 어떤 분이 만들었네요. 이걸 여러분들께 인용을 해서 보여드립니다. 근데 주가가 점점 밑으로 떨어져 보십시오. 패닉, 항복, 낙담, 우울. 지금은 어딘가 하면 항복, 낙담 쪽입니다. 패닉을 지나서 항복, 낙담 쪽. 이때가 바로 기회가 최고조인 시점이에요. 지나고 나면. 그런데 심리 상태가 어떻게 되나 하면 주식 투자를 하지 말았어야 해. 하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주식 투자를 시작한 것을 후회를 해.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정말 우리 신림가족분들 중에는 아마 비율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 신림가족 아닌 분들은 꽤 많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정액, 적립식, 분할 매수 이거를 미처 생각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패닉 상태거든요. 항복 상태거든요. 낙담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주식을 이 공포에 매수를 합니까? 세계적인 대가들이 이 공포에 매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회가 최고조인 시점이에요. 그런데 심리 상태가 뭔가 하면 주식 투자를 괜히 했어. 내가 주식 투자 시작한 것을 후회해. 지금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이때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최고점의 시점이었어요. 이것은 주식시장의 영원한 쳇바퀴입니다. 이것을 절대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저가 매수 기회, 지금의 약세장을 우리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로널드 리드 절대 잊지 맙시다. 누구죠? 주유소 직원이었잖아요. 그렇죠? 백화점의 청소부였잖아. 근데 이렇게 하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100억을 모읍니까? 그 100억 중에서도 80억을 근검 절약 생활을 평생을 하면서 80억을 사회에 환원을 했어요. 동네 도서관과 병원에. 동네 도서관에 기증을 한 이유는 이 사람은 책을 보러 책을 직접 사지 않고 동네 도서관에 가서 주식 관련 책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데 도서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80억의 돈을 동네 병원과 도서관에 기증을 한 것이죠. 이러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평생 10억을 어떻게 모으겠습니까? 정말 100년 이상이 가도 모으기 힘들 것입니다. 10년, 20년 만에 모으면 좋죠. 근데 그것은 정말 점점 더욱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더 늙기 전에 돈을 많이 벌면 더 좋죠, 그거야, 당연히. 그런데 과연 그렇게 근검절약을 하면서 그렇게 모은 돈을 사회에 환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그것은 빼더라도 일단 로널드 리드. 이 사람의 투자 방법 무엇이죠? 무조건 사 모았어요. 이 사람은 그동안 93년 동안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우리나라 IMF 때부터 시작해서 닷컴 버블 이거 다 견딘 것 아닙니까? 2014년에 사망을 했으니까 8년 전에 2014년에 사망했으니까 2008년 금융위기까지도 다 겪은 사람이에요. 바로 2년 전에 2020년 코로나 사태 이거는 모르죠. 그 전에 사망했으니까. 그러나 그 전에 그 무수했던 이 폭락장을 다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이제 처음 경험을 하는데 이 처음 경험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평생 투자하는데 큰 미끄럼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